뷰를 상속해서, 다시 말하면 뷰 중에서 이제 위젯 중에 하나인 버튼을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든 걸 해봤죠. 이번에는 레이아웃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스타트 메뉴 누르고, 자 넥스트 누르고, 자 마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로 해서 마이 삭제했고요. 피니쉬 눌러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만들 텐데,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만드는 게 레이아웃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니까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자바 소스 코드 파일 하나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먼저 그러면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눌러서 새로운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레이아웃 1.x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보죠. OK라고 하고요. 자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레이아웃 1이라고 하는 걸로 해놨고요. 그러면 화면 구성을 해볼 텐데, 자 여기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화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이 부분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전체 화면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되어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허리젠틀로 해서 가로 방향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보죠.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리스트의 한 아이템으로 보여줄 그런 레이아웃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미지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두 줄의 텍스트가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미지를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 뷰를 먼저 하나 갖다 놓습니다. 자, 이미지 뷰를 갖다 놓고요. 이미지 뷰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이미지를 처음에 기본으로 보여줄 건지 설정해 달라고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보면 IC 런처라고 하는 기본 안드로이드 아이콘이죠. 자, OK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랩 컨텐트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 웨이트가 1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걸 없애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랩 컨텐트가 아니라 80dp로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크기를. 자, 80dp. 지금 가로 세로 크기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담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로 된 걸 보면, 자, 최상위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페런트, 하이트가 매치 페런트인데 하이트는 랩 컨텐트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화면 전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요만큼만 그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해서 요만큼만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오른쪽이 지금 영역이 비어 있죠. 영역이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텍스트 뷰 두 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두 개를 세로 방향으로 넣으려면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하위 레이아웃으로. 자,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거기다가 자, 텍스트 뷰 두 개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 뷰 두 개가 들어갔고요. 텍스트 뷰 두 개의 글자 크기라든가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그리고 요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보면 글자가 너무 왼쪽에 이미지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 왼쪽에 약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약간 띄워주려면 뭘 해야 되죠?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걸 조정할 수 있죠. 레이아웃 마진에서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거를 8dp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 약간 떨어졌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두 개가 있는데 텍스트 뷰 두 개가 이 위아래 영역을 똑같이 절반씩 가지도록, 또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도록 이렇게 하려면 레이어 웨이트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일단 이렇게 가보죠. 자, 일단 요 리니어 레이아웃 안쪽에 있는 것도 레이아웃 하이트는 랩 컨텐트로 한번 바꿔보고요. 첫 번째 텍스트 뷰는 자, 여기다가 사람 이름, 자, 전화번호, 즉 연락처를 생각한다면 여기가 이름, 여기가 전화번호다. 자, 이렇게 일단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요 첫 번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요. 텍스트 사이즈는 30sp 한번 해볼까요? 네, 요 정도 크기. 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일단 자, 뭘로 할까요? 뭐 파란색 계열로 할까요?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전화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자, 24sp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의 색상이 되겠죠. 자, 색상은 자, 오렌지 색상.
한번 해볼까요? 자, 오렌지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여기 보면 아래쪽을 꽉 채우지는 않았죠. 일단 여기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마진 탑이라고 하는 걸 조정을 해서 여기 4dp 이렇게 해서 약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적절하게 이제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바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바 클래스 그 다음에 레이아웃 1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우리가 요 자바 파일과 자, 이 파일 소스 파일과 그 다음에 화면 레이아웃 XML 파일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부분 화면으로 구성이 될 텐데, 자, 이거는 우리가 뭐 프래그먼트 할 때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 화면으로 구성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XML 레이아웃의 최상위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요. 여기도 슈퍼 클래스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엔터 쳐서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고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빨간 줄이가 있네요. 가서 보면 자, 생성자가 없대요.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가보면 자, 네 개가 있죠. 여기는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자,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생성자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위한 어떤 코드가 있다면 이 여러 개의 생성자가 있으면 여러 개의 생성자에서 공통으로 init이라고 하는 함수, 함수명은 뭐 다르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public void init이라고 하고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도록 이렇게 해서 메소드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안에서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초기화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레이아웃이니까 XML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서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 작업이죠. 인플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서로 연결해 준다. 그래서 그거는 자, context.get system service라고 해서 context.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시스템 서비스 객체를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자,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 자, 반환이 되는데 그거를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할당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객체를 쓸 수 있게 됐으니까 inflator.inflate라고 하고요. 자, r.layout.layout 1이 우리가 layout 1.xml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this라고 해서 이 소스 파일 쪽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true라고 하면 바로 붙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연결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됐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필요하면 글자 같은 거를 설정하고 싶죠, 화면에. 그러면 여기 텍스트 뷰, 이미지 뷰 이런 걸로 해놨는데 그거를 이 소스 코드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 이 XML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앱이 실행이 될 때. 그러면 그거를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액티비티 안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작업이죠. 자, 이미지 뷰라고 해서 이미지 뷰 하나가 있고요. 텍스트 뷰라고 해서 텍스트 뷰, 그 다음에 텍스트 뷰라고 해서 텍스트 뷰 2라고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인플레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면 이제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자, find view by id 를 이용해서 r.id.imageView 이렇게 해서 객체를 찾은 다음에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자, 똑같이 텍스트 뷰인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고요. r.id.textview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2인 경우에도 find view by id r.id.textview2로 이렇게 찾아서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뷰 하나하고 텍스트 뷰 두 개를 접근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지를 설정하거나 글자를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 객체의 바깥에서도 설정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set image라고 하고 자, int 타입의 resource id라고 하는 거 r.drawable.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int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걸 설정하면 자, 그걸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imageView.set image resourc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resid
그러면 이 set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자 드로워블 밑에 있는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public void 그 다음에 set name. 자 위에 첫 번째 텍스트 뷰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자 set name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